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계속 좀 좋지 않죠. 환절기 때문이기도 하고, 좀 비염 때문에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그런 상태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환절기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또 나누어 볼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저 경상도 쪽에 너무 크게 산불이 나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정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종종 이렇게 산불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뉴스는 뭐냐면 정말 산불이 진화되고 얼마 안 있어서 북한산에 올라갔던 우리 이제 시민들이 제보해서 알려진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북한산에 올라왔던 외국인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이렇게 산에다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목격이 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던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린다던가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해서 굉장히 좀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 분노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일단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불 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울산에서 그 중국 유학생에 의해서 산 방화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번에 겪은 산불에도 사람들에 의한 방화 이런 것들이 혹은 부주의에 의한 그런 불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는 더 화났던 게 이 대목이에요. 네. 사실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법과 질서를 잘 아는 내국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몰랐나 보다 하고 그렇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오히려 이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과 저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와서 외국인 여행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기사를 예, 보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연 변호사님?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빨리빨리 진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돈을 네, 받고 네. 그렇지 않으면 출국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경찰이 빨리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속하게 취해서 외국인들이 그런 범죄가 뭐 예를 들어서 잇따른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그렇죠.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싱가포르에 가서 껌 뱉으면 벌금이 굉장히 맞아요. 세다. 뭐 이런 거 우리도 그래서 다 우리도 적용받잖아요, 그거 되게 외국인들이. 조심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데나 껌을 뱉지만 그런 이제 주의점을 알고 또 여행을 가고 하는데 경찰이 뭐라지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뭐 진짜 경찰이 최근에 그 시민들의 치안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았나요? 왜냐하면 이제 검경 수사권 뭐 분리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치안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경찰이 아예 거의 손 놓고 있는 건가요? 경찰이 실제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치안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 좀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범죄 사건들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간 사건이 또 또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내국인들이 사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 관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중국 공안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손을 놔요. 네. 그러면서 점점 치안이 어려워져. 이분들이 외국인끼리만 사건을 일으키면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깊이 안 들어가고 싶어 하죠. 못 들어가죠. 일단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중국인이 많은 어떤 그런 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 안에 있으면서도 거의 뭐 이거는 치외 법권 지역으로 그게 되는 거 미국에서 아닌가? 있었던 차이나타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예. 있고 심지어 그게 파급 효과를 미쳐가지고 점점 더 오히려
여행객에게 또 전혀 제재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국인이 우리나라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실제로 저는 목격한 일인데요. 지하철 역사 안에서 담배 피는 중국분 본 적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뭐 공중 화장실 아닌데 길거리 같은 데서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 이제 제보도 나오고 너무 하잖아요. 많죠. 이런 가벼운 질서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치안에 안전하다는 대한민국, 이제 그래서 여행이 좋은 나라였는데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사실은 저는 피해를 겪는 것은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네. 우리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제로 이것을 제재를 당하죠. 그렇죠. 우리는 제재를 당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책임이 면해지는가? 왜 아무도 이들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걸 당연하다고 하고 있는 경찰들이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 기사가 나왔으면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전화를 받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와 이 맞아요. 후속 절차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도 지금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께 사진을 받았는데, 헌재 앞에 전신주에 네네. 예, 외국어로 된 이렇게 방 같은 게 여러 개 붙어 있는 저도 봤어요.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붙어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어, 네. 영어, 네. 뭐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막 여러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탄핵과 관련한 탄핵 선고 이후에 그 내용 나와 있는 거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적자인 경우에 한국어로 해도 서로 다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외국어로 붙였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이걸 붙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요. 네, 이 게시물 우리가 함부로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신주의 종이로 이걸 붙이면서 내용도 굉장히 선동적이고, 맞아요. 선동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약간 이제 국내 정세 문제에 관여하도록 하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진짜 국제 호구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네,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어요. 작년 12월 3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제 11일에 결성된 이 시민사회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윤석열 퇴진 촉구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단체예요. 여기 1270개인가? 뭐 이 정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 합류하고 있는데, 그 단체의 원래 이름을 비상국민행동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그렇게 항의를 받아가지고, 항의를 받아서 비상국민행동이 아니라 비상행동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국민으로 네, 국민을 빼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촉구하는 이런 운동에 명분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 단체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퇴진하라고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단체 이름을 국민행동에서 그냥 행동으로, 비상행동으로 바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거의 외국인들의 국내 정치에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도 못 살 때 미국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잖아. 그리고 약간 차별도 받고 네.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살만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돼. 네. 이 얘기 하시는 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에 순응하기로 결정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포용인 것이 네. 그 분들이 자기들의 모든 자기들 나라에서 생각했던 그 권리와 질서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바꾸려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요,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네, 맞아요. 아까 그 경범죄, 뭐 산에 이거 꽁초 버리는 거, 이거 산에 꽁초 버리는 거요. 경범죄 처벌법일 수도 있지만 그때 경찰분 이거 방화 미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떤 법을 규율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전혀 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위험을 끼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필요한데,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긋지 않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굉장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다문화 이 정책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자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역차별 현상이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을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의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없애고 외국인들을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이 이미 그 길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특히 무슬림들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도 제일 흔한 이름 1위가 무함마드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슬람 사회가 된 거거든요. 영국의 그러니까 정체성은 계속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 확장성을 열어야지, 이거를 다 흩어 없애가지고 다 같이 다시 투표해보자 이 형태로는 절대 우리가 좋아서 우리 문화가 좋아서 우리나라로 왔던 그 외국인들 또한 동의하지 않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뭐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완전히 뭐 배격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자국민을 잘 보호하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관 뭐 이런 것들 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렇게 가자는 건데, 요즘에 이 외국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용인되고 있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